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될 글방 박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어떤 코너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 채널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있죠. 행정고시,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혹은 NCS, 대기업 인적성,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청춘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청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책이나 아니면 글귀 같은 것들 있으면 함께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제가 앞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라는 책을 함께 볼 예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청춘 상담소를 딱 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딸과 엄마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 간의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해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들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엄마 나도 힘들어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는요, 부모님들 간의 갈등, 부모님과 관련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큰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생겨나는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딸과 엄마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엄마랑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할 정도이고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딸의 입장에선 가끔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벅차고 힘들 때가 있죠. 이제는 내가 성인이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컸으니까 엄마는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너는 날 이해해줘야지. 이제는 너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특히 지금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엄마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아마 이 사연을 보낸 친구도 굉장히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를 그만큼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엄마가 저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을 안 해주세요. 대학생활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 준비 때문에 본가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저에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밖에서 무슨 일만 있으시면 저한테 그 감정을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저한테 화풀이 분풀이 하시니까 아이고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 사실 비슷한 내용들의 사연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이 친구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감정을 쏟아내고 있고 아이가 나한테 내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들 아마 굉장히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얼른 독립하는 게 답일까요? 친오빠가 결혼한 뒤로 더더 심하신 것 같아요. 쉬는 날 편히 누워서 자고 있으면 틈만 나면 문을 벌컥벌컥 열고 오셔서 계속 얘기하시고 엄마도 얘기할 곳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모든 관계에
그래서 일방적인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꼭 엄마와 그다음에 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게 20대 때를 이제 돌아보다 보면 저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둘이 친한 친구를 이렇게 보면 한쪽은 받아주고 한쪽은 얘기하는 편이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친구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쏟아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뭐든지 어떠한 관계든 일방적인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나름대로의 피곤함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말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거든요. 저의 경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강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친구는 말을 잘 하겠지, 말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왜 말 안 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이야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은 뭔가 감추는 게 많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나? 역시 프로페셔널해 막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해야만 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떠한 관계든 간에 일방적인 건 결국에는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떤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건 참 좋지만 그렇게 가까울수록 오히려 서로한테 의지하고 한쪽이 조금 더 힘이 들게 되는, 기울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네요.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엄마도 잠시뿐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분명 싫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안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면 나 밥 안 먹을래 라고 했는데 밥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차리신다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밥 얘기는. 근데 물론 예시를 이런 걸로 들으신 거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엄마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시고 어머니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나 봐요. 저 마지막 부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저도 자꾸 그렇게 해서 오래 못 만나고 헤어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보고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꼭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 뒤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깜짝 놀란 사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정말 어머니의 말, 뉘앙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쟤 별로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주면 언젠가는 이 친구는 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이 친구, 남자친구가 괜찮은 애라는 걸 뭔가 설득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많은 면에서 이 친구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사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책은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지나가다가 본 건 되게 오래 전이에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마 제가 이 책을 봤을 거예요. 보시면 2018년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요. 사실 책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 책을 읽은 건 오히려 이 사연을 접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아니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 이미 슬펐어요. 이미 슬펐어요.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왠지 정말 내 얘기 같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엄마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구나. 필요, 그죠? 힘들다고 느껴지는구나.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게 지금 버겁다고 느껴지는구나. 그걸 일단 인정해서 슬펐고, 두 번째는 아, 뭐지? 나 나쁜 딸인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아, 참나 나쁘다.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이 책을 읽는 걸 알면 엄마가 얼마나 슬플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고 싶었어요. 이 관계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아예 읽지 않다가 이 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의 답을 얻고 조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에 보면 저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가족심리 전문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현대심리학부 교수라고 나와 있고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게 엄마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꾹 참고 어른이 된 딸들에게 이 책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울립니다. 마음. 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참 너무 힘든 존재죠. 네, 힘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뒤에서도 아마 책 저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역시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돼. 딸을 낳아야지.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딸로서 힘들었거든요. 딸로서 힘들었기 때문에 굳이 딸을 낳아야 된다? 딸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동의는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 생각을 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마한테 또 상처가 되고 부모님 또 삐지시고요. 그리고 속상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제가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100% 답을 얻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먼저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았을 때 이렇게 접은 게 많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책에 접은 표시가 많고 저는 밑줄을 치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책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그 표시 부분을 읽기도 하고, 근데 다시 읽었는데 너무 별로예요. 내가 왜 이거를 표시했는지 모르겠네 하면 이렇게 다시 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표시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쓰면서도 읽었는데,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자는요, 한쪽이 뭔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야 혹은 딸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딸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잘못했어 무조건, 그리고 딸이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동안 이런 거 방치했니? 이러한 형태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딸에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엄마의 심리는 어떠한 것인지 먼저 밝히고, 그렇다면 딸로서의 나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엄마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앞에 그런 얘기를 써줬어요. 독립이 답일까요? 라고 써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그냥 단순히 혼자 산다의 개념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이 20대 때만 해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해요.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와 부딪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엄마와의 그런 소통의 시간이 짧아졌을 뿐이지 엄마와의 관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엄마와 같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돼서 양육의 문제로 다시 한번 엄마와 같이 더불어 살게 됐을 때, 그때는 더 감정의 문제들이 폭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온전히 엄마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엄마는 딸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쏟아내는가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요. 엄마에게 딸은 아들처럼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복제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이라는 것은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키우고,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미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딸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복제의 개념으로 나랑 완전히 똑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 가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엄마는 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친구의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엄마가 연애를 해봐서 알아, 엄마가 다 살아봐서 알아가 사실은 다 깔려 있는 거고, 그것 플러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그죠? 어른으로서의 그러한 것과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랑 똑같으니까 난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사실 너 지금 이 아이에게 이런 면에서 끌리는 거지. 진짜 너가 이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너한테는 이런 면을 채울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라는 형태로, 네, 자신을 투영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엄마가 더 상처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죠. 그리고 저도 비슷한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꿈을 이루기 직전에 엄마의 사소한 한마디, 그것도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인 말에 흔들려 진로의 그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학생을 볼 때면 교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게 필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행시를 준비하고 뭐 지역 인재를 준비하고 NCS 뭐 대기업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죠. 로스쿨 준비한 학생들. 제가 20대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보는데, 그 친구들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흔들릴 땐 사실 엄마 혹은 부모님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에서도 거의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진로를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행시를 권하거나 부모님이 외교원을 권했는데 갑자기 아, 너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다른 거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에 엄청나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인 말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 엄마가 지금 나한테 저 하는 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말이고, 그리고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말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엄마 말은 대체로 틀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20대 이후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거의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또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0대부터 엄마가 내가 너를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틀리죠. 네, 엄마는 나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 한마디가 미래를 좌우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네, 진로가 바뀌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단순히 엄마와 친해서 가까워서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가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필자는요, 왜 본인에게 더 맞는 회사를 가지 않았는지 묻자 그때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다른 회사를 선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것은 그녀의 말은 단순히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을 뜻한다. 그녀의 엄마는 딸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본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 육아에 의존했던 것이다.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이랑 클리닉이랑 상담할 때. 왜 행시 시작하셨어요? 왜 NCS를 보게 됐나요? 로스쿨 왜 가죠? 했을 때 엄마가 이런 말씀. 혹은 어머니께서 공직에 계셔서 부모님이 공직에 계셔서 그럼 정말 하고 싶었나요? 뭐 다른 것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 자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힘든 과정들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내 직업과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다시 한번 그 길이나 어떤 내 평생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선택에 과연 내 스스로가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막상 엄마의 지배를 받는 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르게 포장하죠. 효라고 표현을 하죠. 포장을. 그죠? 그리고, 와, 엄마랑 딸 관계가 굉장히 친구 같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엄마랑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에 대한 험담도 같이 하고, 엄마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 엄마의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 각종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엄마와 거리 두기를 원하면서도 거리 두기 자체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엄마 불쌍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착된 엄마와의 관계를 어느 순간 누군가가 확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어요. 싸우다가. 혹은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결혼을 준비하던 때도 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순간에서. 그럴 때는 정말 둘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관계를 확 끊고 제가 집을 나왔을 때 엄마가 완전히 무너지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거의 뭐 만남이나 아니면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엄마는 굉장히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그런 엄마를 보는 아빠는 또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너가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엄마 아픈데 쳐다보지도 않냐 라는 형태로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나쁜 애처럼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정도로 둘에게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필자는요, 다음과 같은 책을 또 소개를 해줘요. 노부타 사유코의 엄마가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줍니다. 쓸쓸하게 혼자 있는 엄마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도 나의 이기심 때문이니까 엄마의 말에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그보다 두세 배 더 강한 죄책감이 끌어올라서 당신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죄책감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라. 죄책감이 끌어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 살아가기 위한 필요의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필요의 경비로서 또 다른 것을 얻어가라라는 이야기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는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경비가 꽤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보라. 이 친구는 이미 경비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그 경비는 되게 커지겠죠. 하지만 그 필요 경비가 두려워 예전의 관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엄마를 위한다라는 핑계로. 그래서 사실
엄마와 나의 이런 트러블은요, 그냥 단순히 엄마와 나의 연결고리를 끊자. 나 혼자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의 통제 아래 있는 딸들, 평소 자신감이 없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낮아진 자아 존중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마 나 이거 뭐 입어? 어때? 나 이거 예뻐? 이런 거 묻는 것들까지 사실은 다 중요한 자아 존중감과 다 연결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써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밑바탕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 있도록 자신을 잘 가꿔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의 착한 딸이 아닌 나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딸은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물론 엄마가 나에게 미쳤던 영향들은 굉장히 크지만 그게 절대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선택에 엄마를 거쳐야 된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이 쓰인다면,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 그리고 생각의 무게 중심을 엄마에게서 나에게로 옮겨라 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엄마한테 온통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앞으로는 내 인생을 위해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계가 분리, 완전히 그냥 똑 떨어짐이 아니라 엄마한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사실 처음엔 되게 속상할 거예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서운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감정과 내 감정이 있을 때 엄마의 감정보다 더 소중한 건 내 감정이고 혼자 있고 싶은 내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죠. 엄마, 알았어.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 라든지 아니면 엄마, 내가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이야. 이따가 다시 들어와 줄래?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라든지 그럼 엄마가 화를 내시겠죠? 그것도 필요 경비인 거예요. 당연히 화를 내실 거고 당연히 서운해 하실 거고 그거에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해봐야 돼요. 자꾸 하루 이틀에 그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마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다라는 것 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나의 어떤 태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도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심리적으로 더 의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엄마와 함께 할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짧을 수도 있지만 많이 남았어요. 저도 20대가 끝나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매일 보고 더 자주 통화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 육아 방식에 대한 간섭, 내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 그 작은 한마디가 또 나를 엄청나게 감정의 호수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땐 더 힘들어요.
아기를 키우고 일을 하고 남편과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엄마가 야 니네 신랑 어쨌대더라 라든지 야 너희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뉘앙스 하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그죠?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놓거든요. 물론 다행히 저는 지금 엄마와의 관계에서 정말 많이 정리가 됐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점차 서로의 그 감정의 선을 인정해주는 단계로 갔는데 그러려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필요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꼭 알았으면 하는 건 그 홀로서기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지 완전히 엄마랑 관계를 끊어라, 연락을 끊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그 거리 속에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엄마와의 관계에 이 딸들이 너무 얽매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때때로 엄마가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도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마음을 다잡고 가던 길을 계속 갔으면 한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연을 주셨으니까 저도 짤막한 글로써 이 코너를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바로 모녀 관계이다. 너무 가깝고요. 단절을 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없어요.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엄마와 아이,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엄마와의 완전한 분리, 완벽한 독립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분리하고 독립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다 더 엄마의 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엄마에게 전달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보다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치거나 회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엄마와 딸만의 관계는 아니죠. 자신의 어떤 영역, 나 자아에 대한 영역, 경계라는 것을 단단하게 세울 시기인 것 같아요. 청춘이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뭘 원하는가? 엄마와 나의 관계에서 뭘 인정받고 싶고 뭘 뺏기고 싶지 않은가? 어떤 부분에서 엄마한테 나의 어떠한 시간을 확보받고 싶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써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엄마와 대화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싸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싸우고 울고 신혼집에 처음 놀러 오셨을 때 그 얘기하면서 싸우고 울고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는데 그냥 가시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다 이해해줘요. 네,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엄마와 딸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부딪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영역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신경 쓰게 되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더 제대로 내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메시지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한 딸보다는 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될 글밤 청춘 고민 상담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게시판에 있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드리거나 아니면 뭐 가사나 글귀나 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연과 함께 녹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든지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행복한 아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